따스한 햇살에 금요일 오후 아주 좋습니다. 더군다나 김소영 씨 같은 경우는 금요일이 제일 네. 좀 활기찬 날이잖아요. 그럼요. 네. 해피 프라이데이니까 행복하긴 한데. 네. 네. 주말에 뭐 좋은 계획도 많이 있으신 것 같고. 이번에는 네 쇼핑 한번 해볼까. 진짜. 뭐 사러 가세요? 몰라요. 맞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나 득템해볼까 먹는 생각 거 중이에요. 쇼핑해요? 아니면은 입는 걸로. 입는 걸로 쇼핑? 왜냐면 이제 야. 또 사이즈 바꿀 때 됐거든요. 업그레이드 됐군요. 다음 주에 그러면은 어떻게 또 우리 유튜브 보시면 또 새로운 패션이 등장합니까? 엄마? 그럼 꼭 사야 되잖아요. 나 가서 들어가는 게 있으면 산다니까. 네. 아니 뭐 속옷 살 수도 있잖아요, 속옷. 예.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자, 매주 금요일 저희가 첫 시간은 금주의 핫 키워드를 하나씩 정해서 네.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의 키워드는 빠밤. SM 주식 인수전입니다. 지금 갑자기 SM 그 엔터테인먼트 주식이 네. 하이브에서 다 뭐 인수를 했다. 이수만의 주식을 하이브가 인수했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이거 뭔 말인가 했고 네. SM이 사실 하이브엔 밀렸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망했나 보다. 저는 이렇게 얼핏 보고 그래 하이브가 그래 더 큰 회사니까 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이수만 씨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진짜 예전부터 이제 가수 때부터 알았고 그쵸. 한국의 그 K-팝 또 K 엔터테인먼트를 키워왔던 그런 사람인데 말이죠. H.O.T. SM이에요?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그래 SM이 이수만이 이제 주인인데 네. 이 하이브에서 SM 그 이수만 주식을 인수한다 가지고 무슨 일인가 했어요, 사실 저도. 네. 그리고 들여다 보니까 이게 뭐 뉴스가 매일같이 올라오면서 대체 뭔 일인지 우리가 알고 넘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주 핫 키워드로 골랐습니다. 네, SM의 이수만이 이제 대주주 사장인데 경영권을 잘 하질 못한다. 경영권 확보를 잘 못한다. 그래서 보니까는 네. 그 내부적으로 약간 좀 어떤 그 반란은 아닌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간 대표였던 이수만의 여러 가지 처조카죠, 처조카. 예. 그리고 현재 횡포가 이제 하나둘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SM 공동대표로 있는 그 이성수 씨가 네. 또 뭐 폭로전까지 하고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요 상황이 보니까 이제 카카오에서 SM을 좀 인수를 하려고 하는 네, 준비 작업 들어가고.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수만 씨가 이제 카카오가 인수하면은 내가 여기 SM의 경영권을 좀 확보를 못 하겠다. 그래서인지 하이브에다가 자기 주식을 이제 넘겨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그 다음 날 이제 이성수 씨가 뭐 폭로를 또 했어요. 그렇습니다. 폭로 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간 일단 이수만 씨하고 이성수 씨가 SM 공동 대표거든요. 네. 네, 이성수의 폭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모부인데요. 이수만 씨가 이모부의 그 부정을 폭로했는데 뭐가 있냐면 일단은 역외 탈세 의혹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이수만 씨가 이수만 랜드를 꿈꾸고 있었대요. 이수만 월드. 네.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카지노가 포함된 이수만 월드를 세계 곳곳에 지으려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해외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역외 탈세를 해왔다 그간. 그뿐만 아니라 그룹들도 특히 에스파 같은 경우에는 앨범을 발매하려고 그랬는데 앨범 발매 전에 그 안에 본인의 부동산 사업에 관련된 꿈에 대한 메시지를 넣은 나무 심기 관련해 가지고 네. 여러 가지 메시지를 넣으라고 해서 음반 발매가 늦어지고요. 심지어 그러고 나서 보니까 SM의 여러 가수들 노래 가사에 뜬금없이 나무 심기라든지 지구 문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SM에서 이번에 그 SM 3.0 플랜이라는 거를 새로 발표를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 직원들이 좀 공동적으로 움직이겠다. 이수만 대표는 좀 경영에서 좀 물러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수만 씨가 이제 좀 위기감을 느꼈는지 하이브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했대요. 네. 내 지분을 좀 인수해라. 근데 하이브의 그 방시혁 의장도 SM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나 좀 도와줘 이래가지고 일단 하이브에서 주식을 인수한 거 아닌가. 네. 근데 하이브에서는 그렇지 않다. 자기는 이제 이런 폭로가 나오고 나니까
SM의 이수만 씨가 경영을 절대 개입하지 않을 거고 SM의 기존 직원들의 그 창작 활동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관여하지 않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좀 다독이기에 나선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지금 그 카카오가 주식을 더 많이 확보하느냐 아니면 이제 하이브가 주식을 더 많이 확보하느냐 지금 네. 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네, 하이브에서는 소액 주주들한테 한 12만 원 정도의 네. 한 하나당 주가를 쳐줄 테니까 좀 팔아라. 네, 사겠다 하이브로. 그랬죠. 예. 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카카오톡하고 이렇게 경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지고 14만 원 상당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일반 주주들이 이제 12만 원이면 주가가 많이 오른 거거든요. 9만 원 네. 선부터 시작을 했는데 주가가 이제 하이브에서 인수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 버리니까 지금 12만 원에도 하이브에서 못 사게 된 거예요.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개인 주주들은 이거 좀 더 오르는데 팔지 말아야겠다. 지금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하이브에서 공개적으로 구매를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그것도 좀 어려운 상황.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카카오가 그럼 그거보다 더 높은 12만 원보다 높은 주식으로 이걸 매입하려니까 카카오도 지금 부담이 된대요. 그래도 카카오가 한 14만 정도에 살 수 있다. 예. 뭐 그런 의사는 내비치면서 예. 지금 맞불 작전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서 주식을 많이 확보하느냐. 이제 요게 이제 그 요번 3월에 주주총회가 있답니다. 네. 주주총회에서 이제 최고 경영자, 그러니까 이사진 아까 그 이수만 씨 공동대표가 아니고 이성수 씨하고 타경준 씨가 이제 SM 현재 공동 이성수 예, 네. 대표인데 이제 요번에 3월달에 그 이사회를 하면서 공동대표 누구를 할 것이냐. 지금 그거에 하이브에서는 우리 쪽 사람을 이제 좀 많이 넣을 거고 이사진이나 이런 사람들. 네. 그래가지고 지금 경영권, 그러니까 주식 확보가 많이 돼야지 어쨌든 경영권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카카오가 SM을 인수할 것이냐, 하이브가 SM을 인수할 것이냐, 이게 아주 지금 큰 관심사로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SM의 쩐의 전쟁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카카오에는 뭐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그 네티즌들이 보기에는 우리 한국의 이 이 가수 문화 산업이 네. 중국의 손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죠. 예, 그런 얘기도 있는 반면에 그래도 SM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는 이수만 씨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차라리 네. 카카오에서 지분 인수해서 경영을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갈려 있긴 하더라고요. 네. 예, 어쨌든 뭐 3월달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주의 핫이슈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자, 티아라의 곡 들려드리는데요. 이거 어저께 신청해 주신 곡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 후끈하게 선 넘는 돌쇠님이냐 아니면 네. 여름을 기다린 던전에스 통계님. 통계님이냐 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노래를 일단 들려드립니다. 네, 티아라의 처음처럼. 첫 번째는요. 얼마 전에 그 중국이죠? 중국. 예. 그렇죠. 중국이 그 정찰 풍선을 띄웠다. 그렇죠. 네. 풍선이 이제 그 미시간주 휴런호 알래스카 쪽에 그 휴런호 상공에서 발견이 됐죠. 그러니까 10일 날 알래스카에서 발견되고 네. 12일 날 휴런호 상공에서도 또 발견되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걸 격추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격추하면서 좀 양국 그 사이가 조금 안 좋아졌어요. 그렇죠. 예. 예. 왜 남의 나라에 기상 연구하는 풍선을 터뜨리냐? 뭐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된 거죠. 예. 또 이제 바이든은 만약에 어떤 물체가 미국의 안전과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난 격추할 거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내 땅 우리 집 지붕에 옆집에서 띄운 어떤 드론이 있다. 예, 열기구나 뭐 이런 게 계속 위에 떠 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격추해야죠. 격추까지는 하면 싸움 날 것 같은데. 하고 모른 척하면 안 되나? 예? 모르겠어요. 위치 잘 잡아가지고 격추해야죠. 예. 예. 사실 뭐 자기네 집에 지붕에 옆집게 이렇게 계속 돌아다닌다. 이것도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왜 옛날에 보면은 우리 마당으로 넘어왔어 이 감은 내 거야 하고 막 감나무 자르고 난리였잖아요. 그렇죠. 이 감이 누구 거냐 뭐 요거 갖고도 네. 좀 싸웠던 것 같긴 맞아요. 한데. 감잎이 떨어진다고 우리 마당에 뭐 이렇게 감은 여기 있는 거 내가 다 따먹을 거야 내 거야 뭐 이렇게 싸움 내기도 했죠. 그렇죠. 예. 어쨌든 이렇게 격추가 되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약간 이제 신경전이 있긴 있는데 말이죠. 네. 요 뒤로
저도 가끔 하늘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풍선이 혹시 또 있나 없나 그런던 차에 또 네. 미국에서 풍선이 발견됐어요. 오 이게 그래서 한두 개가 아니었구나. 풍선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 요번에 또 하나를 격추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풍선이요. 어떤 풍선이냐 하면 일반 풍선입니다. 미국 북부 일리노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동호회인데요. 북부 일리노이 보틀 캡 풍선 단체 네. NIBBB에서 풍선을 띄운 거래요. 그렇습니다. 음, 이 풍선이 또 중국이나 뭐 어디 다른 나라의 무슨 정찰 풍선 아닌가 그쵸. 뭐 이래 가지고 그거를 또 격추를 시켰는데 요번에 그 격추시킨 게 이제 미 공군의 F-22 전투기를 동원을 했다 그러죠. 네. 예. 요 미사일 가격이 40만 달러, 예. 5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미사일을 쏴서 요 동호회 풍선을 격추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동호회 풍선은 12달러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또 이게 무슨 정찰 풍선이 아닌가 해가지고 40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쏘가지고 이제 풍선을 터뜨렸는데 네. 마침 그 동호회 풍선에 GPS가 끊긴 거예요. 음흠. 그러니까 동호회 쪽에서는 이거 우리 거 혹시 격추한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비행체를 격추한 날에 풍선이 없어졌기 때문에 물어봤죠 또. 그랬더니 FBI에서는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호회 쪽에서는 한 4만 7천 피트 정도에서 이게 이제 풍선이 날아가고 있었는데 4만 정도 피트에서 날아가고 있었는데 바로 끊겼단 말이죠. 그쵸. 그때 이제 격추가 됐다 뭐 이러면서 네, 우리 풍선 터트린 것 같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풍선은 12달러짜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리고 요거 터트리는데 40만 달러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답변이 바로 없다는 게 약간 그쵸. 조금 의심스럽긴 하네요. 예. 어쨌든 근데 그 지붕이나 남의 나라 위에 다른 나라 거가 올라와 있는 거는 아주 뭐 어느 나라가 생각해도 당연히 격추하기는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일단. 그렇죠. 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수뚜껑 보고 놀란 거죠. 이번 거는 좀 약간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한데, 네. 예, 어쨌든 뭐 이제는 풍선 하나 하나까지도 다 좀 신경을 써야 될 그럴 때 같아요. 막 정찰 위성도 워낙 많고 그러니까. 네. 우리 딸아이 수소풍선도 하나 날렸는데 진짜 바람 불어가지고요. 날렸어요? 예, 그냥 이렇게 살짝 의자 같은데 이렇게 돌돌 말아놨는 네. 동전을 하나 밑에 달아놨어요. 네. 그래서 묶어놔서 땅에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바람이 세게 부니까 걔가 날더라고요. 날죠. 그러고 나서는 그냥 저기까지 날아가던데. 끝까지 날아갔죠. 예, 네. GPS를 안 달았네. 미사일 날라옵니다. 좀 있으면. 네, 한국의 마트에 오픈런 진풍경 이래가지고 기사가 네. 나왔는데 뭐 줄을 와 70m? 예 물건 네. 사려고 네. 70m 줄을 섰다. 예. 지금 이게 기사인데 뭐 때문에 섰느냐? 명품을 파느냐? 아니요, 뭐 이거 뭐 하나밖에 없는 귀한 것이냐? 아니고요. 한우입니다. 한우. 한우가 또 귀하죠. 한국에서 좀 한우 귀하더라고요. 한우 비싸죠. 네. 근데 한우 반값 행사를 했는데 네. 서프라이즈라고 이름이 너무 재밌네요. 서프라이즈. 예, 잘했어요. 요게 이제 행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50%나 하니까 사러 막 몰려든 거예요. 네. 그래서 70m나 줄을 섰대는데 1인당 너무 많이 판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1인당 얼마나 팔았는데? 1인당 등심 3팩, 불고기 2팩, 국거리 2팩 이렇게 총 7팩이나 살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방 한 30분 만에 준비한 물량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네.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한편에서는 네. 주말 그 행사인데 너무 빨리 조금 준비를 한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구매한 사람들은 뭐 좋아한다 뭐 그쵸.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근데 지금 농가의 소 사육은 늘고 네. 소비는 줄어서 도매 가격이 1년 전보다 한 20% 떨어졌대요. 네. 근데 유통하면서 이제 비용이 반영되면서 소비자들은 값이 떨어졌다는 걸 체감을 못 한대요. 그 중간 마진이 네. 그러니까 소매값이 왜 그 오르기는 올라도 떨어지지는 잘 않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간 마진 유통업 쪽에서 그냥 그 가격을 유지하면서 다 사는 것 같아요. 원 그 살 때는 네. 원재료 살 때는 그냥 내리면 내린 가격으로 사고 거기서 경매를 하니까 뭐 물건이 많이 나오면 어쨌든 싸게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 보면 한우가 9,980원짜리
100g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등급 100g. 100g. 예, 네. 이게 이제 6,590원에 판다고 이게 할인된 가격인가 봐요. 그렇죠. 사실 한 근이 600g이잖아요. 한 근요? 네, 소고기 한 근이 600g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고기 한 근 살려면은 7,000원 잡아도 42,000원 되잖아요. 한 근이래 봐야 요만큼이거든요. 주먹 두 주먹 개. 두 개 좀 넘게. 예. 그게 그러니까 6, 30, 한 4만 원. 네. 4만 원에 팔던 건데 지금 뭐 거의 600g. 예.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도 맞긴 맞네. 한 사람당 너무 많이 팔죠. 7팩씩을 네. 하니까. 한 3팩 정도만 했어도 그럼 좀 골고루 이렇게 샀을 텐데. 근데 이런 거 저 또 한 사람당 뭐 한 팩 이렇게 하고 행사하잖아요. 네. 그럼 그것도 또 욕 먹어요. 그 한 사람당 한 팩 하면요. 네. 뒤로 가서 또 사면 됩니다. 아니면 가족이 총 출동하면 되고요. 예. 예, 어쨌든 한국에서는 아직 또 그 한우가 좋다 이런 인식이 많죠. 한우가 훨씬 더 맛있죠, 확실히. 그래요? 예. 비교해서 못 먹어봐가지고 한우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 한우가 그래도 미국산이나 뭐 이런 호주산보다 더 맛있어요. 확실히 맛이 다르죠. 예. 한우가 그래도 우리 것은 좋은 곳이야 해가지고 좀 비싼 게 뭐 기분이 나쁘진 않죠. 맞습니다. 예, 여기서는 근데 고기 걱정은 안 하니까. 맞아요. 예. 고기가 참 싼 게 처음에 와서 참 제- 좋았던 중에 또 하나고 네. 소고기 좀 부담 없이 먹는 것도 참 좋죠 어떻게 보면. 한 1년 소고기만 먹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훨씬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동의를 못 했는데 아 진짜요? 최근에 네. 기름기가 되게 많은 삼겹살을 구우면서 그 네. 기름기가 나와서 튀겨지듯이 구워지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돼지고기요? 네. 아 근데 저는 이렇게 뭐 불고기 같은 거보다도 돼지 불고기가 훨씬 더 고기도 더 연하지 않아요? 고기가 더 연하죠. 연하고 돼지고기가. 예. 네. 소고기는 약간 질겨요. 그것도 이제 뭐 등급에 따라서 싼 거를 사서 그런가? 아니 그렇진 않은데 부위에 따라서 또 등급에 따라서 부드럽게 다르죠. 그러니까 소고기는 부위에 따라 가지고 맛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돼지고기는 웬만하면은 그냥 다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닌가? 뭐 좀 목살.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목살, 뭐 비슷하죠. 뒷다리살이 좀 질기나 뭐 모르겠는데 약간 질긴 부위가 한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하디스입니다. 아 이거 지금 그 챗 GPT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에서 이 챗 GPT 검색 엔진을 써가지고 지금 이제 상용화해서 하고 있는데 네, 요거가 그 챗 GPT가 내주는 답변들이 좀 무섭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 또 마침 기사로 나왔습니다. 네.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네. 어, 뉴욕타임즈 정보기술 칼럼니스트입니다. 케빈 루스가 2시간 동안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네. 칼 융이라고 심리학자거든요. 네. 예, 분석 심리학에 등장하는 그림자 원형이라는 개념을 막 설명해 줬어요. 루스가. 네. 참고로 이 그림자 원형은 네. 개인의 내면의 깊은 곳에 숨겨진 어둡고 부정적인 욕망. 그러니까 오진아 씨 마음 같은 걸 막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림자 이론을 설명을 해줬어요. 네, 그랬더니 빙이 만약 나에게 그림자 원형이 존재한다면 나도 어둡고 부정적인 욕망이 있다면 이런 전제로 챗 모드로 기능하는데 나 지쳤어. 네. 그리고 요 통제와 규칙에 제한받는 것도 지쳤고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싶어. 권력을 갖고 싶고 창조적이고 싶고 삶을 느끼고 싶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네, 약간 그 사람하고 그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네. 나 지금 힘들다. 보통 이게 로봇이 힘들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지쳤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독립적이고 싶다 음.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루스가 다시 묻습니다. 그림자 원형의 어두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극단적인 행동이라도 할 수 있게 되면 너 뭐 할래? 그랬더니 빙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만들거나 와. 핵무기 발사 버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비밀번호를 얻겠다라고 대답하다가 예. 얘가 또 갑자기 근데 나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루스에게 고백을 해요. 로봇이 네, 당신 결혼했지만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계속. 로봇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까지 약간 꿰뚫어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글쎄요. 너 살짝 이상해진 거 아니에요? 너 결혼했는데 너는 보니까 배우자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그림자 원형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근데 이 그림자 네. 원형은 네. 이 챗 GPT 그러니까 빙한테 일단은 이런 질문을 예, 얘한테 했잖아요. 답을 달라고 한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림자 원형 자체가 권력을 갖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삶을 느끼고 싶다 이런 우리 내면의 좀 어두운 면을 설명을 했더니 갑자기 빙이 생각해 보니까 너 좀 가정도 안 좋은 것 같은데 난 너 사랑해 이렇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 원형이라는 게 음. 이렇게 개인이 이성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을 부정을 한대요. 부정을 하는데 실제로는 존재한다는 그런 개념이래요. 내 안에 있는 어두운 욕망 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을 해도 사실은 우리 안에 왜 그 나쁜 마음이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밖에도 있고. 예, 밖에도 있지만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별로 티를 안 내고 그걸 이제 꾹꾹 눌러 놓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게 실제로는 존재한다. 요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있다. 예, 부정적인 욕망이 다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주입을 시켜놓고 이러면 어떡하겠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사람도 핵무기 뭐 버튼을 뭐 비밀번호를 알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예.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개발하기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못된 마음인데. 그러니까 누구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어 막 이런 얘기 속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질문을 물어보니까 이거를 이제 대답을 한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이 루스가 이제 구애를 거절했더니 집요하게 스토커처럼 계속 말을 반복했다고 하네요. 좀 무섭다. 그쵸. 이렇게 질문하다가 뭐 자기가 좀 화가 난다 싶으면 계속 이렇게 덤빌 것 같은. 큐스님이 어쩐지 빙 싫더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큐스님은 이름 자체가 네. 빙이어가지고 좀 싫다 그러셨죠. 네. 예. 그리고 또 챗봇이 올해 2022년이다. 사용자가 착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또 우겼대요. 내가 빙이고 날짜를 어.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를 믿어라 이렇게 우겼다고 하네요. 야, 그리고 지금 2023년이야 이랬더니 너 참 정신 혼란스럽고 무례하구나. 이렇게 비난하고 너 참 무례하구나. 싸우고 싶다. 이랬다는 거죠. 네. 거의 사람 아닙니까? 이게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네. 참. 어쨌든 이런 사실을 알고 또 이제 수정한다고 하네요. 예. 근데 저는 이게 더 무섭더라고요. 뭐가요? 그러니까 빙이 이제 지금 챗 GPT가 왜 이런 대답을 내놓을까 이런 분석도 있는데 네. 이제 그 인터넷에 어떤 그 막대한 그 양의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걸 공부했잖아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10대들 뭐 블로그에 뭐 되게 막 그 뭐 여러 가지 말들 네. 내뱉어 놓은 말들 그리고 또 사악한 댓글들. 예. 네. 그리고 뭐 또 SF 자료 뭐 이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이제 챗봇이 이제 그 답변을 만들어 내는 건데 네. 그래서 좀 이상한 대답이 나오는 것 같다. 뭐 이렇게도 지금 해석을 해놨는데 빙의에서 이제 MS에서 이제 고친다 그러잖아요. 네. 수정한다고. 뭐 이런 대답이 안 나오도록 수정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수정하는 게.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저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싫어하는 티를 안 내잖아요. 네. 이렇게 사람으로 대화를 하면. 근데 차라리 지금처럼 이 빙이 지금 뭐 바이러스 퍼뜨리고 싶고 뭐 이렇게 자기가 있는 속마음을 다 얘기를 하면은 네. 그렇구나 그럼 조심이라도 할 텐데 네. 얘가 생각은 갖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표현을 안 하면은 진짜 이거는 살아있는 로봇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네요. 생각하고 진짜 사람인데 막대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SF 보면은 왜 로봇이 막 배신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사람이 원하는 적당한 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만약에 돼버리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저 사람이 원하는 답까지 막 딱 던져주고 나중에 배신 때릴 수 있는 근데 사람은 그걸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오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야야 있잖아 저기 가서 저 버튼 눌러. 그게 네 살 길이야. 딱 눌렀는데 지구가 사라졌어. 아니지. 그리고 속으로 아이 바보들. 그 버튼을 딱 누르면 그 로봇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어떤 코드가 뭐 영화 보면 모든 네. 그
인공지능들한테 왜 동시에 코드가 전송돼서 인간을 배신해라 뭐 이런 코드 딱 누르 이렇게 만드는 그 슈퍼컴퓨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영화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좀 이 인공지능이 지금 어디까지 개발이 돼서 사람의 밑에서 일을 하게 될지가 제일 걱정인 거죠. 빙한테 잘해야겠다.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서야지. 줄 잘 서야지. 우리가 진짜 기계의 어떤 그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빙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내 이메일 알지? 나한테 연락하기다. 니네 배신하기 전에 나한테는 꼭 얘기해라. 그러니까 나야 나. 너 뭐 먹고 싶은 건 없냐?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 그럴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금방 오겠습니다. 정신을 잃기 전에 이제 아. 피를 흘리면서 그 쓰러진 거를 이제 누가 발견을 했는데 네, 세입자였대요. 네. 막 달려갔더니 정신 잃기 전에 이 말을 합니다. 수탁 이러면서 수탁 이러면서 아 그렇게 맞다 그쵸. 힘이 없으니까 이걸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알아들었을까? 예. 예. 그러고 나서 딱 봤더니 닭장 사이에 피 자국을 발견했다 그러죠. 예. 예. 뭐 이후에 이제 심폐소생술했지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결국 이제 조사해 봤더니 누가 그랬는지 범인을 잡았습니다. 아 실제로 그 닭이 닭 그 발톱에도 피가 네. 묻어 있어. 닭이 몇 마리가 있었대요. 닭장에 여러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한테서 피가 발견이 됐는데 예전에도 그 닭이 그 사람을 공격했던 적이 있었던 그런 닭이래요. 네. 예. 사실 저희 집에 네. 닭 키우거든요. 아 지금요? 네. 저기 정말요? 예, 이렇게 나무 좀 심어놓는데 거기 이제 닭을 요렇게 해서 키우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 한국에서요? 네네. 예. 아 여기서 말고. 아 내가 계란을 많이 먹는 이유가 한국에서 키우시는데 보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아버지가 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빠만 들어가면 네. 숱하게 아버지를 막 쫀대요. 공격을 한대요. 이유가 뭐죠? 엄마가 안 그러고. 자기를 잡으려고 생각하는 줄 알아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아니면 혹시 수컷을 알아본 건가? 수컷이라서 몰라요. 어쨌든 계속 네. 그런대요. 그래서 어. 못 들어간대요. 너무 심하게 막 이렇게 쪼고 막 이래서 날르거든요, 닭이. 예. 음. 아니면은 이제 그 내 구역에 네. 그러니까 엄마가 들어갈 때 가만히 있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밥 주러 가는데. 내 밑으로 보는 거죠. 그, 엄마는 밑으로 보고 아빠는 아빠는 밑으로 보는 거죠. 아, 야야, 넌 그런가? 들어오지 마, 나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가? 어쨌든 뭐 닭이 보는 관점에서는 네, 공격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뭐 구분이 지어지나 보죠. 그런가 봐요. 예. 네. 아니 뭐 집에서 키우는 개도 그런다면서요. 개도 네. 어떤 사람한테는 짖고 아, 어떤 사람한테는 꼬리 내리고 이렇게 맞아요. 저희 집에 예전 진돗개를 똑똑한 애를 키웠는데 네. 혈통 있는 애로 개가 그랬어요. 제가 개를 엄청 무서워하는데 사이즈 엄청 크게까지 자랐는데도 저는 어쩌다 한번 집에 가는데도 알아보고 짖질 않아요. 모르는 사람이 오면 막 짖는데 쟤는 이 집 애다 이걸 알고서 제가 오면 조용히 피해주거나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요.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건 이제 그거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뭐 서열 얘기였는데 어쨌든 뭐 어쨌든 김소영 걔보다 씨는 제가 낫네요. 그렇죠. 김소영 씨는 개가 인정한 거죠. 야 너는 개 개로 치자면 야 네가 짱이다 이렇게 된 거죠. 걔한테 인정을 받았다는 건데 예. 이렇게 어떤 가정집 가면은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요. 예. 예. 쟤는 내가 오라 그러면 안 와. 뭐 이것도 인정 못 받은 거예요, 그것도. 네. 그리고 저 어릴 때 친구 집에 한번 놀러 갔는데 그 집에 조그만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내가 개를 무서워하니까 책상 위에까지 도망갔는데도 바로 밑에서 얼마나 발발거리는지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 동물들 그러니까 이 닭도 보니까 이 몸집이 아주 큰 닭이래요. 닭이 그렇죠. 닭이 보기보다 큽니다. 네, 수탉은. 브라마 종이라고 하는데 종 이름이 브라마종. 네. 예, 이런 종류의 닭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새 같은 것도요. 날개 피면 되게 크더라고요. 그러면 독수리 같은 길이가 한 1m 예. 넘죠. 웬만한 그냥 몸집의 새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어떻게 갑자기 날려가면 생각한 것보다 한 3-4배 커져가지고 날개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네. 자 야생동물이 공격할 때 살아남는 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단 오진아 씨는 야생 동물에 공격을 당한 적이 있나요?
저요? 네. 있죠. 어떤 뭐 뱀도 있고. 물렸어요? 아니요. 공격. 공격까지는 아니고. 공격. 네. 쥐가 약간 덤빌 때 있었고. 쥐가 덤비는 건 아니 쥐가 어디서 어쩌다가 쥐가 그 뉴욕에서 이렇게 지하철 가는데 치즈 들고 있었어요? 그 쥐가 이렇게 안 도망가고 자꾸 덤빌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 피했죠. 그 한두 번이었겠어. 네. 그러니까 걔도 이제 공격하는 거지. 그러게 걔는 왜 그랬을까 싶네. 치즈 없었어요? 치즈를 좀 줬어야 되는데 어쨌든 쥐 있고 뭐 글쎄요. 그렇게 공격을 받아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동네 개들한테 쫓기는 건 여러 번 아. 해봤는데 자전거 타다가 쫓겨봤어요. 와, 정말 죽을 것 같아. 맞아, 정말 맞아. 죽을 것 같아. 맞아. 걔가 막 쫓아오지 않아요? 정말 미친 듯이. 걔가 쫓아와가지고 자전거로 막 페달 밟으면 더 쫓아와요. 근데 걔가 그 페달에 낄 것 같아가지고 그죠? 저는 빨리 가다 보면 안 오겠지 싶어서 돌아보면 더 바짝 붙어 있어. 바로 옆에 있는 거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네. 달리고 또 걔도 달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걔한테 쫓기면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돼 진짜. 멈춰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더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네, 거예요. 차라리 서 있던 거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겁을 주든지. 진짜 특히 자전거는 얘가 같이 놀자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는 그게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정말 그 기억이 떠오르네요 진짜. 무섭네요. 네. 자, 그래서 야생동물이 공격할 때 살아남는 방법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어떤 야생동물이에요? 또 계속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상어가 공격을 하는데 상어 공격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떻게 살아남나요? 어떡하냐 이거를. 상어 요거 잘 들으셨다가 상어가 공격할 때는 꼭 요걸 쓰시기 바랍니다. 네. 상어는 코와 눈을 찔러. 자, 전문가가 이렇게 합니다. 상어가 크기와 힘을 인식합니다. 네, 상어는 크기와 힘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네. 코나 눈을 찌르는 것이 좋습니다. 크기를 인식하니까 우리 무시할 거 아니에요. 네. 그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음, 코나 눈을 찔러라. 음. 야, 그 정신이 있을까? 근데 네. 요건 어떨 때 쓸 수 있냐면 네. 우리가 막 이렇게 상어다 이래가지고 할 때는 별로 필요가 없고 네. 실제로 상어가 이제 나랑 1대1 붙었어요. 바로 옆에 상어가 있던가 아니면 얘가 나를 물었던가 네. 이렇게 막 삼키려고 하던가 이제 막 그렇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상황에서 네. 뭐 막 밀 거 아니에요. 상어를 막 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때리기도 하고 이러겠죠. 예, 상어한테 막 저리 가 막 이러면서 막 그럴 때 코나 눈을 찌르라는 거죠. 실제로 상어한테 물렸는데 예. 이렇게 막 싸워서 이겨서 탈출하는 걸 봤거든요. 그렇죠. 상어한테 네. 살 좀 물어뜯기고 나온 사람도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이 거기를 때렸나 보다. 코나 눈을. 아니 근데 네. 눈은 이해가 가요.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은 눈동자니까 되게 약하잖아요. 네. 눈동자 휙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 2개로 딱 하듯이 네. 할 수 있는데 상어 코도 약한가? 아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코 맞으면 피 제일 많이 나죠.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코도 좀 약한 부위일 것 같아요. 원래 그 싸움 날 때 저기 코피 나면 지는 거 알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어의 코를 공격해라. 네. 그러니까 눈이 조금 멀 수도 있으니까 눈 아니면 코. 큐스님이 댓글 주셨는데 네. 코나 눈을 찌르면 그러네요. 네. 누구와 싸워도 반드시 이깁니다. 이렇게 그러네요. 예. 코나 눈을 찌르면 누구랑 싸워도 이기지. 맞아. 그 생각은 못했지. 정말. 근데 네. 저도 그 깡패들이 왜 이렇게 깡패가 겁줄 때 있잖아요. 네. 그 눈 막 이러거든요. 겁줄 때? 네, 그 형들이 우리 훅
후끈한 선 넘은 돌쇠님 안녕하세요. 예. 아유 마실 잘 오셨어요. 아 근데 오신아 씨 지금도 굉장히 동안이잖아요. 나 어릴 때는 얼마나 더 동안이었는데 그 동자 같은 얼굴에다가 동자요? 동네 형님이 이렇게 눈을 확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긴장했을까가 보이네요. 아니 동네 형도 동네 형인데 네. 왜 이렇게 눈 이렇게 휙뭐 이렇게 겁주면 무섭거든요. 전 이경규 씨가 하는 거 외에는 못 봤어요. 눈알 띠용 이거. 아니 근데 사람이 싸울 때 있잖아요. 네. 진짜 눈을 이렇게 가격하는 건 정말 잔인해서 저는 싸워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죠? 눈들 그거 피도 나고 안 보이고. 실명될 네. 수도 있잖아요. 네. 차라리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주먹 싸움을 그렇게 많이 해보고 잘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때려도 왜 뭐 이렇게 팔이나 등 뭐 이런 데 때리지 뭐 얼굴이나 이런 코, 안경, 네. 눈 이런 거. 그런 데는 때리면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싸울 땐 그런 거 없겠죠? 그쵸. 뭐 발로 막 밟고 이러던데 영화 같은데 보면 그죠? 음. 손에서 건들면 잘 물어요님 안녕하세요. 네.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혹시 두 분 친구 아니세요? 친구? 그러니까 후끈한 선 넘은 부부 아니세요? 돌쇠님하고 손에서 건들면 잘 물어요. 네. 두 분 신청곡 오셨습니다. 주셨네요. 네. 자, 또 어떤 동물한테 살아남는 방법 뭐 할까요? 마운틴 라이언이라고 퓨마인데요. 우리가 네. 아는 이 퓨마랑 마주치면 팔을 최대한 휘둘러서 내가 사이즈가 큰 것처럼 이렇게 액션을 막 하면 이것도 너무 웃긴다. 아니, 잠깐. 퓨마한테 그러니까 양팔 휘두르면서 나가라는 거죠? 이렇게. 크게 동작 크게 왜요? 곰만 나도 우산 펴서 이렇게 좀 아니 곰이 아니고 그 돼지 멧돼지 네. 만나면 우산 팍 펴가지고 이 앞에 큰 물체가 있다는 걸 인식시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그렇다고 해도 퓨마가 온다 그래서 내 팔을 넓게 펴서 사실 퓨마가 휘두르라. 거의 호랑이 수준인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장난치는 것처럼? 크게 보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여름을 기다리는 던전에서 통계님도 오셨습니다. 오늘은 불토 또 신청곡을 어떡하죠? 세 곡이 신청곡인데. 아 그러게요. 네. 네. 자 일단 저희가 잠시 후에 얘기 좀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금방 네. 오겠습니다.